안녕하십니까. 세영 야생 산삼 농장입니다. 오늘이 벌써 9월 4일이 되었네요. 지금 산에는 저희 농장에는 전원이 이 시들이 다 붉게 홍숙이 되어서 벌써 수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실내 공간에서 이렇게 재배하는 야생 산삼은 지금 거진 다 홍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야생 산삼을 이렇게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재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올봄 3월 제가 27일 방송인가에 5년생 이 삼대를 냉장고에 한 5개월간 비치해 두었다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어 보았습니다. 많은 시들이 많이 붉게 홍숙이 잘 되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야생 산삼은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재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씨가 많이 열리다 보니까 이 꽃대가 이렇게 부러져 버리네요. 그래서 정말 오히려 이 산에서 이렇게 이 재배를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그늘막이나 이렇게 뚱 뚫린 곳에 이렇게 재배를 하고 비바람에 시들이 이렇게 홍숙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비바람에 많이 이 시들이 익기도 전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실내 공간에서도 이렇게 재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왜 이 방송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은 제가 8월 18일 날 이렇게 실내에서 야생 산삼을 이렇게 재배하는 화분에서 재배하는 것을 유튜브에 올렸더니만 많은 문의가 와서 지금은 거진 홍숙이 다 된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제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렇게 모든 시가 다 홍숙이 될 때 이 카메라에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올해 5년을 지난 내년이 되면 6년생이 되는 것입니다. 5년 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직접 화면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전화도 오고 해서 제가 완전히 이렇게 홍숙이 다 될 때 제가 카메라에 한번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 방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오늘 이렇게 폰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 봄에 이 많은 화분을 이렇게 저희 가게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화분을 약 한 20개를 이렇게 화분에 만들어 놨는데 이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쁘다고 해서 많이들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우리 유튜브를 보시고 구독하시는 분들이 이 전화가 와서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고 많이들 문의를 해와서 오늘 제가 상세하게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 화분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만은 올 봄에 냉장고에 작년 10월 달에 채취한 5년생
작년에는 4년생이죠. 그래서 올봄 5년을 맞이하는 이 삶들을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쁘고 이렇게 시가 많이 열린 것은 손님들이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화면에 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시들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확실히 이 비바람을 맞지 않으면, 비를 많이 맞지 않으면 지상부가 훨씬 더 오래 이렇게 새파랗게 파랗게 산에 있는 것보다는 늦게까지 이렇게 지상부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산에는 거진 이 잎들이 누렇게 단풍이 들었고, 또 이렇게 올해 제가 또 이렇게 이 씨를 따서 이렇게 장육을 뺏기고 파종을 하고 남은 것을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금년에 이 채취한 엄청나게 많은 잎들을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이렇게 강풍이 오고 삼대가 무너진 것을, 넘어진 것을 잘라서 이렇게 파랄 때 이렇게 비치를 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차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 8월 18일 날 저희 이렇게 화분의 실내 공간에서 재배되는 것을 보고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려고,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재배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홍석이 잘 됐죠. 상당히 다들 이쁘고 많은 시들이 보기도 좋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이렇게 홍숙된 것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가게에 오셔가지고 가져가 버려서 이제 남은 것이 이제 한 열 몇 개가 남아 있네요. 그래도 금년에 약 한 120개를 만들었는데 봄부터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번 8일 18일 날 방송을 보면서 상당히 문의를 많이 해왔는데, 첫째는 화분에 담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기에 있는 이 흙들이 산에 있는 흙이라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상토흙이나 일반 하초를 기르는 흙을 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히 부엽토가 많은 이런 산에 있는 흙을 담아와서 이렇게 삶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이렇게 흙을 사용해 봤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나무가 썩고 이렇게 마삭기가 조금 있고 부엽토가 잘 이렇게 잘 돼 있는 이 부엽토 흙을 쓰셔야 되고, 두 번째는 화분이 될 수 있으면은 이 화분에 이렇게 보면 받칠 때 보면 물을 부으면은 물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구멍이 크게 난 곳은 이렇게 그 망으로 된, 비닐망으로 된 것을 받치고 그 다음에 흙을 부어서 삶을 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을 이렇게 파종을 하게 되면은 거진 2년 만에 한 80%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3년에 약 한 15%. 그렇죠. 2년에 한 80%, 3년에 한 15%, 4년에 한 5%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4년에도 이렇게 개갑을 하지 않는 것은 늦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점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은 흙은 일단은 산에 있는 흙이라야 되고,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흙이라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은 지금 여기에 이 받침대에 이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전자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받침대에 담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받침대 필이 1년 12달 이렇게 받침대에는 필히 이 물들이 이렇게 고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이 두 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간혹은 이렇게 물을 위에서, 하초는 위에서 이렇게 물을 주는데 위에서 물을 많이 주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받침대 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보면은 이 받침대에 있는 물이 흙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예. 그 점 꼭 알아두시고, 예. 이렇게 그 스프레이 가지고 이 흙이 좀 메말라 있는 데는 그냥 이렇게 스프레이가 약간만 흙만 안 마를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가 산의 흙, 둘째가 받침대 물을 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어느 정도 바람이 조금, 베란다에 바람이 조금 통하는 곳이면 좋습니다. 물론 산에서 재배하면 좋겠지만은 흙은 산의 흙과 또 이렇게 보면 원래 인삼밭에 가보면 비가림을 하고 차강망을 씌우고 이렇게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생산삼은 인삼과는 달리 농약이나 영양제를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야생산삼은 산에서도 잘 자라지만 이렇게 실내에서도 재배가 되고 이렇게 많은 열매를 오히려 바깥보다는 이 실내가 열매를 많이 다 수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손님들이 이 5년을 맞이한 삶인데 정말로 이 손님들이 가져간 이 화분들은 정말 시가 많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이렇게 손님들이 가져가고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래도 많은 시를 이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흙, 둘째는 받침대 물, 셋째는 위에 흙이 좀 메말라 있을 때는 스프레이가 뿌리면 되고 또 그렇고 이렇게 바람이 조금 통하는 곳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 그래도 뭐 해가 하루 종일 안 비칠 정도만 되면은 얼마든지 이 야생산삼은 이렇게 실내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이 재배를 할 수 있고 시도 오히려 산에서 재배되는 것보다는 많이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점 꼭 알아두시고, 예. 그래서 정말 이제 야생산삼은 장선한 식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껏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에 그전 한 10년 가까이 제가 화분에 이렇게 재배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야생산삼은 산의 흙과 받침대 물만 주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잘 자라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다음이 뭐냐? 이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9월 말 정도만 되면은 거긴 이 늦게까지는 10월 초까지도 새파랗게 지상부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열매가 다 이렇게 홍수기 되고 잎이 노랗게 이렇게 단풍이 들어버리면은 이 지상부 활동은 거진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가위로서 이렇게 잘라버려도 됩니다. 잘라서 이것을 차를 끓여 드시면은 정말로 좋습니다. 그 점 꼭 알아두시고 겨울에도 설상가상 이렇게 추운 곳에 베란다에 물을 뒀을 때 얼음이 얼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산에는 우리가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보면 눈이 많이 오고 또 간혹 이렇게 산에 한번 이 산들이 이렇게 얼음 속에 내두가 있어도 이 삶은 이렇게 얼질 않습니다. 식물은. 그 점 꼭 알아두시고 겨울에도 받침대만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이제 흙이 처음에는 가득 담았는데 흙이 그동안에 이렇게 이 밑으로 이렇게 깔아앉다가 보니까 이 흙이 많이 내려 묵었습니다. 예, 그래서 흙이 밑으로 많이 깔아앉았지요. 그래서 봄에 다시 흙을 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갈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갈이를 하면 더 좋죠. 새로운 흙을 가져와서 분갈이를 하면 더 좋은데 뭐 그럴 필요도 없이 분갈이를 하면 좋지만 분갈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산에 있는 흙을 조금 채취해 와서 부엽토가 좋은 것을 가득 담아만 주면은 지금까지 제가 해본 결과로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삶이 죽지 않고 뿌리가 썩지 않고 또 내년 봄 되면은 다시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흙을 가득 채웠는데 그래도 몇 개월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흙이 많이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흙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 또 물은 받침대 겨울이든지 이래 뭐 남부 지방에는 실내에서는 얼음이 크게 그건 없지만은 이 중부 지방에는 이 기온이 베란다에 두어도 간혹 이렇게 얼음이 어는 경우가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항시 얼어도 괜찮으니까 항상 받침대에는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생산삼은 이 인삼종자와는 달리 정말로 자생이 강하기 때문에 산의 흙과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산의 흙을 담아서 받침대 물만 주면은 얼마든지 실내 공간에서도 재배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인삼은 사실 뭐 제가 바른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영양제와 농약으로 4년 이상을 키우면은 많이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야생산삼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보면 요거는 사구인데 주로 손님들이 이 사구짜리를 많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사구가 이래 좀 열매가 많이 열리고 그래서 8월 18일 날 저희 방송 구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흙은 산에 있는 흙을 꼭 화분에 담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받침대 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크고 깊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알아두시고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 화분에 이렇게 실내에서 재배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래도 산에 이렇게 키우면은 뭐 낫겠죠. 그러나 장단점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오히려 산에 있는 이 장점이라고 그러면은 산에는 비를 맞고 바람에 이렇게 삼뜨가 부러지고 열매가 꽃이 폈을 때 상당히 이렇게 꽃들이 망가지고 열매가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실내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시들이 정말 많이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점 꼭 알아두시고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이 뿌리를 제가 언제 다음 방송에는 이 열매를 다 수확하고 나면은 단풍이 들고 나면은 지하 부분을 한번 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화분에서도 이렇게 뿌리가 어떻게 생기는 것도 제가 꼭 이 화분 분갈이를 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제가 11월 달이나 제가 한 12월 달 정도에 제가 시간이 날 때 이 단풍 잎이 전부 다 노랗게 단풍이 들었을 때 삼대를 잘라버리고 제가 한번 뿌리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미가 어떻게 빠진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대충 여러분들 많이 이제 보셨죠? 그래서 그 점 꼭 알아두시고 정말 분갈이는 가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봄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봄에 분갈이를 하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흙들은 이렇게 삼들이 뿌리가 조금
부엽토에 있는 좋은 영양가를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분갈이를 하면 확실히 좋겠죠. 그래서 분갈이를 할 때는 가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봄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 봄에 하면은 좌우지간 올 11월 달만 되어도 이렇게 그 지상부를 잘라 보면은 옥빈의 형태가 잡혀져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산삼은. 그래서 내년에 산삼은 내가 내년에 몇 개의 열매를 열 것이다 아니면 몇 그루 나올 것이다를 다 예약을 해 놓습니다. 예, 그 점 꼭 알아두시고, 이 분갈이는 옥빈내가 다치지 않게끔 이래 삼을 캘 때 아주 부드럽게 내두가 옥빈내가 다치지 않게끔 조심해서 이 흙을 분갈이를 하면서 이렇게 산삼이 뿌리가 나란히 잘 뻗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분갈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갈이는 가을, 봄. 예. 그러나 저는 사실은 봄에 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열매가 많이 이렇게 홍석이 잘 되어 있지만은 약 그래도 16개 정도의 열매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따서 이렇게 보면은 이 붉은 요 안에 열매가 한 70%는 알맹이가 두나가 들어 있습니다. 문옥 하나짜리도 있는데 거진 한 70%는 이렇게 요거를 따서 이렇게 보면은 알맹이가 씨알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도 지금 약 한 20개 정도의 열매를 달고 있는데, 보면은 20개가 열리면은 한 5개 정도는 씨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이 장육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꼭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장육을 이렇게 보면 안에 이렇게 까보면 씨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요. 요게 보면 요거는 씨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건 하나가, 예, 요거 하나짜리입니다. 요거는, 예, 요거는 다 이제 2개짜리 이런 걸 이제 다 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장육을 묶고 있는데, 장육이 오히려 뿌리 부분보다도 이 사포린이 약 4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농약을 치는 뭐 인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먹지 않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전혀 농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나 묶고 있는데 엄청나게 이 향이 인삼 뿌리보다도 향이 진하고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장육에도 엄청난 사포린이 뿌리보다도 4배가 많다고 하는 것이 MBC 청주방송에서 제가 8월 초에 이 방송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장육에 사포린이 많다고 항상 제가 이야기를 방송 때마다 해마다 해왔던 것입니다. 그 점 꼭 알아두시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수확하면은 약 한 20개의 씨를 달고 있는데, 해보면 한 알맹이가 35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3년만 되면은 야생산삼은 뭐 3년째는 많은 씨는 열리지 않지만 4년째부터는 확실하게 많은 씨를 4, 5, 10년까지 많은 씨를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점 꼭 알아두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는 야생산삼은 이렇게 자생력이 강한 이렇게 식물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만 인삼종자는 완전히 틀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셔도 아무리 이렇게 꽃대가 길어도 이게 꽃대가 입으로 사여버리는 것입니다. 산삼은. 예. 산삼은 아무리 이렇게 이 꽃대가 이렇게 긴 것 같아도 이렇게 해보면은 사여버립니다. 오! 씨가 막 떨어졌네요. 예. 자, 이제 씨가 이제 둘둘둘둘 이렇게 떨어집니다. 건드리면은. 예. 그래서 제가, 자, 이렇게 이 씨를 한번, 흙을 털고, 제가 씨를 뭐 여러분들한테, 자, 제가 이 씨를 한번 먹어볼게요. 예.
야, 정말 오히려 뿌리 향보다도 확연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농약을 치지 않으면은 이 작물에도 얼마든지 사포린이 있고, 산삼은 정말 뿌리부터 3대 3잎 전원이 이렇게 다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이제 흙에다가 파종을 하게 되면은 2년 만에 거의 한 발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알맹이가 하나 들은 것은 이렇게 담화가 굵습니다. 알맹이가. 그 2개짜리는 아무래도 연한데, 제가 지금껏 오히려 신은 하나짜리가 좋습니다. 예. 요 하나짜리하고 2나짜리하고 보면은 이렇게 확실히 차이가 나죠. 하나짜리가 굵습니다. 예. 그 점 꼭 알아두시고, 산삼은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8월 18일 날 우리 방송을 보시고 화분에서도 어떻게 재배하는지를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충 좀 많은 것이 해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되풀이하지만, 첫째, 흙은 산의 흙이라 해야 되고, 2번째, 이렇게 받침대에 물을 항상 1년 내내 물을 주어야 물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 예. 그리고 3번째는 이 바람이 어느 정도 좀 통하고, 이렇게 햇빛을 너무 많이 받지 않는 곳에, 실내 공간에 이렇게 베란다나 아파트 베란다나 집 이 그늘진 곳에 이렇게 비를 맞추지 않고 이렇게 재배하면은 이렇게 시도 많이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 꼭 알아두시고, 이 얼마든지 이제는 산삼도 실내에서도 재배하는 시대가 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생 산삼은 물론 산에서 이렇게 비를 맞고 이렇게 재배를 하는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은 얼마든지 또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 이렇게 기르면은 지금 알맹이,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시가 많이 열린 것은 손님들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예. 정말로 이 5년을 맞이하는 이 삶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쁘지요.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예.